오늘부터 사흘 동안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또 SNS 발언 논란이 터져 나온 가운데 야당은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청문회 전국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안대학교 박창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작과 함께 파행을 맞았던 이번 달 국회가 이번에는 청와대 2기 내각을 두고 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이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를 예고했죠. 네, 일단 가장 큰 파열음은 김현철 후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있는데요. 이제 이번 국회 때 자유한국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현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토용되는 인사청문회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한 파열음이 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김현철 후보자의 과거 이제 소신 발언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북한 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한국당의 아마 그 맹폭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상 보이콧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특히 여당 쪽에서는 대화와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법을 풀어 나가야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좀 소리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이 정부 들어서서 7대 인사 기준을 제기를 했지만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람 또는 명단이 공개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제기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인사 검증을 통해서 걸러진 사람들이 이 정도냐 이런 이제 그 야당의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 오늘 있는데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좀 한국당이 집중해서 검증하는 그런 분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정우 장관 후보 청문회가 오늘 열리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죠? 네, 일단은 가족 주택이 4채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4채가 모두 다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집입니다. 예. 물론 본인이 90년대부터 살고 있었던 분당집 같은 경우는 원래 자기가 살던 데니까 문제가 좀 덜하겠지만 예. 세종시에 있는 13억대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던가 또는 송파 여기도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국토부 장관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서울의 부동산 값, 특히 아파트 값 상승에 치를 떨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런 다주택자가 특히나 투기 과열 지역에 이렇게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거는 야당을 떠나서 국민들의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고된 가격은 이거 다 합치면은 전 재산이 18억이라고 나오셨어요. 근데 시세는 35억대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 또 분당에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 이거는 또 다주택자 비판이 일까봐 이 장녀 부부에게 이게 증여를 했는데 이것도 꼼수 증여 논란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최정호 장관 후보자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야당의 타겟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과거 이념 편향성 발언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 어떤 발언들이었죠?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센 발언들을 했어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과거 민주당이죠. 씹다 버린 껌이다, 전 정권에서.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는 좀비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예. 이거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술자리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수층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이 금강산 관광객 박광자 씨 이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보수층의 이제 영린을 좀 건드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또 천안함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또 5.24 제재 이건 좀 지나쳤다. 그리고 사드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 물론 논란이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연히 보수층에서 반발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사실상 보이콧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북한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을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게 굉장히 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문재인 정권의 어떻게 보면은 남북 대화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예. 상시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근데 여기서 북한이 빠져버렸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나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예. 왜 우리 보고 이제 미국을 설득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들만 철수를 했습니다. 개성에서. 예. 그런 점은 뭐 아직 좀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 사실조차도 북한의 내부에 노동신문이나 뭐 인민일보 이런 데다가 게재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에 대한 이제 압박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트럼프가 여기에 또 호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추가 제재 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제 뭐 북미 사이에 3차 이제 협상을 앞두고 3차 대화를 앞두고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좀 우리로서는 좀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이걸 좀 잘 풀어나갈 지혜가 필요하죠. 네, 교수님 이제 앞으로 관건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일 것 같은데 만약의 경우 무력 행동도 나서지 않을까요?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장 미사일을 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김정은 명의의 좀 센 강도의 어떤 발언들이나 어떤 그 선언문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참 우리로서는 이 중간에서 대화의 촉진자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북한의 이런 북한이 진짜로 미국과 판을 깨려는 거냐 이런 진위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굿 이너프 딜이라고 일단은 미국이 원하는 큰 포괄적인 합의는 하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이런 또 중재안을 지금 우리가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북한의 진위도 파악해야 되고 북한도 또 달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뭐 예를 들어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도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도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김현철 후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북미 관계까지 여쭤봤는데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의 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다 이런 의원 불패 신화가 있는데 박영선, 진영 이 두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야당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예. 논란이 있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통과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예. 이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야당이 굉장히 벼렀습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도 부동산을 네 채나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 문제를 건드렸는데 박영선 장관이 이 부분은 좀 해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서대문 자택, 또 출마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구로의 전셋집, 뭐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 또 근데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광화문에 있는 아파트형 오피스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있는 오피스텔 이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이제 떠오른 이슈는. 과거에 박영선 후보자가 서민의 편에 서서 이 인사청문회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네. 특히나 조윤선 후보자, 장관 후보자 여기에 대해서 1년에 어떻게 몇 억씩 쓸 수 있냐 이러면서 과소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예. 본인의 소비액이 4억이 넘습니다. 1년에. 예. 박영선 후보자가. 그래서 아마 자신이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서민의 이미지와 좀 벗어나는 그런 부동산 소유라든지 소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감정적인 야당에 너 과거에 이렇게 비판해놓고 본인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거고요. 장남의 병역 이행 이 부분은 뭐 이중 국적 문제인데 아직 이제 병역을 미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자가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피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네. 현역 불패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높은 그런가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는 사이에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거든요. 청문회 이후에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까? 특히 김현철 후보자 청문회는 파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파행을 한다는 건 당연히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의 전략은요.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이 적격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 보고서를 아마도 안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두 군데는 파행되고 나머지는 보고서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여당이나 청와대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결국은 강행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결국은 이게 이제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뭐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 임명이 강행되면 특히나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명 강행과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예정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이제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기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뭐 제로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한대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